이번에는 메이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 프로젝트. 자, 지금 메이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컴파일과 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와 봤어요.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말과 빌드라는 말이 뭘까? 자, 컴파일은 코딩한 코드 파일을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통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파일은 JVM에 의해서 기계어로 바뀌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빌드는요, 컴파일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 다운로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연결하고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패키징과 관련돼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보통 우리가 빌드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드를 다룰 때 build.gradle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을 들여다봤었잖아요. 그때 그 빌드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컴파일과 빌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컴파일과 빌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자. 자, 그럼 링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서로 다른 파일을 연결해서 메소드 호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구현된 각각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을 보통 패키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빌드는 많은 과정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 툴에 의해서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알고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빌드 툴의 종류는 앞에서도 여러분이 메이븐과 그래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텐데, 과거에 많이 사용했었던 안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내부 스크립트가 다소 복잡해서 점차 사용 빈도수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 안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메이븐과 더불어서 그래들, 최근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메이븐보다 약 2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들을 안 쓸 이유가 없죠. 자, 더불어서 메이븐은 오래전서부터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었고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븐은 이클립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들과 메이븐에 관련돼서 여러분 비교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들은 DSL 구조로 되어 있고 메이븐은 선언적 구조 형식 방법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이븐 저장소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메이븐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전 시간대에는 그래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작업을 할 거니까 메이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메이븐 프로젝트 설정할 때 메이븐 창이 나오면 이 중에 간단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라고 해서 이 옵션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해서 내가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를 지정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자,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뉴 해서 봤더니 매번 프로젝트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는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 여기 지금 여기 위저드라고 지정이 되는 요 자리에다가 매이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매분이라고 딱 치면은 다음같이 매분과 연관되어 있는 옵션 프로젝트 값들이 이렇게 쫙 보여요. 이때 이 중에 메이븐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넥스트를 딱 누르면 다음같이 이 메이븐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자, 이때 여기에 체크하시고 넥스트를 누르면 자,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설정해 되어 있던 환경들 지정해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스프링 이거 해당되는 요 자리가 뭔지 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자, 실제적으로 내가
이클립스의 폼, 즉 STS에서 보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얘 초기 버전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패키징은 압축 확장자를 뭘로 지정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좀 설명도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쉬 버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메이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01 폴더에 자바 소스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한번 해봤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제가 자, 여기다가 자바 소스 직접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자, 항상 패키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패키지 01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바 소스를 두 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자, 첫 번째는 트랜스워크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 내부에다가 메소드를 도보로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를 구현했습니다. 이때 얘를 불러다가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객체 변수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 변수에 의해서 무브를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run as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웹에서 수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 결과물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도보로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이 프로젝트 01번을 얼마든지 복사해서 02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건데 프로젝트 내가 02라고 쓰겠다 아니면 뭐 2라고 쓰겠다 이름을 여러분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자,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업데이트와 관련돼서 뭔가 쭉 뛰면서 설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OK를 누르면 되실 텐데 이때 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선 먼저 안 나와요. 먼저 뭐가 나올 거냐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름부터 먼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고치고자 하는 이름은 설정하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02라고 하는 여기 요거죠. 요 프로젝트 이름이 02라고 해서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들여다가서 보면 얘가 프로젝트 02로 나오지 않고요. 얘가 먼저 이렇게 01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작업만 한 거냐면 프로젝트 02를 그냥 단지 복사만 해놓은 거예요. 복사만 했기 때문에 패키지는 변동이 되어 있지 않아요. 패키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고쳐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를 고치는 방법은 이 패키지에다 커서를 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자, 리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리네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을 시키면 각각의 자바 소스에 있는 패키지 이름도 어떻게 되느냐면 자동 갱신이 돼요. 자동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옵션도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여기 폼.xml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생성도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복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패키지 명만 변동해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굳이 이렇게 복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기존에 폼.xml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환경 파일에 기본적으로 뭐가 생성이 된다 그랬냐면 폼.xml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이븐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얘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때 이 폼.xml뿐만 아니라 내가 XML 형식의 파일을 좀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자, 이제 자바 소스가 아닌 그 외의 파일은 대부분 어디다 만들어낸다? 리소스에다가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리소스에다가 커서를 둔 상태에서 new xml이라는 파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other로 들어가세요. other로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하나 딱 떴을 텐데 여기에서 xml이라고 딱
찾으시면은 XML을 찾아서 거기 지정할 수 있는 파일 폴더를 지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XML을 선택해서 Next를 누르면 XML 구조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다가 파일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리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파일명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이름을 써주시면 자동으로 뒤에 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내가 리소스에 XML이라고 하는 위저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XML이 있을 경우에만 나오는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요 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New에 가서 보시면은 파일이라고 하는 선택 옵션이 있을 거예요. 파일. 자,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요. 파일명을 이렇게 이름을 직접 기입을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을 application context.xml이라고 직접 기입을 하시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차이는 좀 있어요. 얘는 XML이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 구조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냥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우리 메모장 같이 그냥 빈 파일 내용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런 거니까 여기 내가 지금 기존에 XML이 가지고 있는 선언 구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선언문이 있을 텐데 이 선언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복사해다 가져다 써도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리소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application context.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두면 자, 기본적으로 XML 구조가 위저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같이 이렇게 선언 구문이 보일 거고요.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기능을 복사해서 가져다 요 내용들을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얘는 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다음과 같이 메이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 폼.xml에서 환경이 설정이 될 텐데 이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 객체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자바에서는 객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자바에서는 이 객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스프링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빈이라는 용어를 가져다 써요. 빈. 즉 객체의 생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요 XML 파일에다가 놓겠다는 말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자바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AB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변수명을 통해 new라고 하는 생성 키워드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이 돼서 객체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객체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스프링은 이러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의 변수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조로 만들어진 형식이란 말이죠. 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 객체 변수명은 바로 이 id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객체 변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객체 변수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때 new 뒤에 있는 이 생성자 있죠. 이 생성자를 불러지는 이름을 바로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뒤에다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절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바로 얘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application context.xm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빈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생성시킬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은요. 빈들이 모여져 있어야지만 되는 때 이 빈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어디서부터 먼저 선언문으로 불러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얘는 기본 베이스로 불러가지고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얘가 지금 이름이 빈스로 시작해서 빈스로 끝마쳤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계속 빈을 추가시킬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빈을 쓰고 나서 해당 기능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application.context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잠깐 들어봐 볼게요. 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자, 얘네들을 다루려면
얘네를 지원하기 위한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거겠죠. 의존성 주입. 그러면 그 의존성 주입이라는 뜻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 뜻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면 빌드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빌드 도구를 어디서 지원한다 그랬냐면 메이븐에는 form.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그 기능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이 바로 뒷내용이에요. 자, form.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먼저 처음에 만들어지면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만들어져요. 요 내용만. 처음에는 요 내용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델의 버전은 뭐고, 그룹 아이디는 뭐고, 그 아티팩 아이디는 뭐다. 자, 버전은 뭘로 시작할 거다라고 해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 딱 요것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부터 제가 의존성 주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자, 이제부터 유심히 보셔야지만 돼요. 자, 여기 가서 보면 라이브러리가 JRE 라이브러리, 즉 뭐에 대한 것만 있는 거냐면 자바에 대한 라이브러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이븐과 연관시켜서 실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스프링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려면 여기에 또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에 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될까요? 스프링과 연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을 했던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부터 내가 스프링을 적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추가시킬게요. 자, 어디다 추가시키냐면 form.xml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이때 form.library에 뭐라고 써야지만 되냐면 dependenses라고 쓰시면은 dependences가 자동 생성이 될 겁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이제 dependency 이제 삽입을 할 겁니다. 자, 뭘 삽입할 거냐면 야, 내가 이제부터 사용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스프링을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스프링 컨텍스트를 추가시킬 거예요. 스프링 컨텍스트. 그때 그 스프링 컨텍스트에 적용되는 버전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매번 레퍼지토리를 통해서도 쉽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디펜더시를 추가시켜 줘야지만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저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쫙 불러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다음과 같이 설치가 딱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된 건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아까도 우리가 요것만 있었잖아요. 요것만 있었었는데 지금 메이븐 디펜더시스라고 딱 추가가 됐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된 거 확인해 보면 자, 이제 내가 이제부터 스프링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스프링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XML에 대한 얘네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얘를 어떻게 불러들여와서 쓸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 불러가지고 오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스프링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이거부터 form.xml에다가 얘부터 먼저 등록을 시키고 저장해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서 요게 나와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반드시 거쳐 주신 다음에 메인 클래스에서 아까는 테스트를 우리가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불러드려 볼게요. 우리가 generic XML application context, 즉 XML로 지정이 되어 있는 환경 옵션들, 즉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빈을 내가 여다가 지금 여러분이 구현을 해놨잖아요. 자, 그 빈을 읽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CTX를 통해서 내가 불러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아까 work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 이제부터 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클래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져오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TK를 기점으로 무브를 호출했더니 해당되는 결과물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내가 요 클래스를 기점으로 변수를 통해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transwork라고 하는 이 생성자를 불러들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불러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new라고 하는 객체 생성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XML 파일에 있는
빈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래서 갯빈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지정이 됐었던 Twork, 우리 T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여기 Twork 있죠? 얘를 불러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얘를 요 빈을 불러가지고 와서 처리하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조금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서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불러가지고 왔으면 TK 무브에서 해당되는 결과물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이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클래스 패스 지금 생성 클래스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XML 파일을 불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 클로즈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요 단계로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테스트해 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테스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임포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지정이 되어 있는 빈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 빈 호출에 의해서 실행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 XML 컨텍스트와 관련돼 있어서 로딩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수업도 앞에서 미리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기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었고요. 파일 시스템 XML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제네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있었고,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abstract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건 직접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로딩해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거 연습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기억은 나시죠? 자, 요렇게 적용했었어요. 자, 더불어서 파일 시스템 XML 어플리케이션 불러가지고 오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제네릭 XML 어플리케이션, 제네릭 XML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내부에 다음과 같이 이 로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여기다가 직접 쓰지 않고도요, 로드 메소드에서 이렇게 가져다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키겠다 해서 ctx 리프레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XML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web.xml이라고 하는 이 환경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도 적용해낼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내용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JSP를 다뤄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스프링 MVC 환경에서 설정해주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XML 컨텍스트 중에서 로딩 클래스를 어떻게 가져다 써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번 레퍼지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이거 썼을 때 이거 쓰기가 참 애매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번 레퍼지토리를 통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레퍼지토리.com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하나 딱 보일 거예요. 이때 내가 찾고자 하는 레퍼지토리에다가 해당되는 키워드를 가져다 쓰시면 그 키워드에 연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클릭을 쫙 하시면, 자, 지금 여러 개의 버전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최근 거를 클릭을 했더니, 자, 클릭을 했더니 버전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디펜던시를 복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콕 집으세요. 콕 집으면은 얘가 자동 복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삽입을 하고자 하는 디펜던시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금세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버전이 얼마든지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변수형 구조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 텍스트만 딱 설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쫙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 설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 리퍼지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로컬 리퍼지토리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바 빌드 패스를 통해서 라이브를 들어가서 보면 매입은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로컬 상태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로컬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STS나 이클립스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렉토리 있죠. 요 디렉토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스프링과 연관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런 폴더들이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자르 파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압축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압축 파일. 그래서 압축 파일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폴더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마 이걸 기본적으로 자바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듈들에 대한 버전들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한 모듈과 프로젝트의 구조들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 여기 지금 에사 소스의 메인의 자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바 소스를 만들어내면 되겠고 자바 소스가 위치가 되어 있는 그 외는 리소스에다가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더불어서 맵은 디펜던시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 의존 모듈을 우리가 실제로 설정하기 위한 환경 파일은 form.xm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실습 시간에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메이븐을 통해서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조금 수정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칼 서브, 칼 디브 다 각각에 해당되는 클래스들 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더불어서 자, 인터페이스도 만들어냈고 다음과 같이 my calculator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do operation을 overriding 끝까지도 해보셨어요. 자,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조립기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칼 어셈블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구현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칼 어플리케이션을 매기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new로 바로 우리가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번에는 칼 어셈블러를 생성자의 매기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입식 방식을 적용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DI 방식, 다른 말로 IOC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칼 어셈블러에 의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입돼서 그 데이터가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자,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인 조스 어떻게 호출하면 되느냐?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아까 같이 불러오는 방식은 똑같은데 자, Generic XM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 XML에 의해서 XML에 적용되어 있는 빈을 불러가기 위한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통해서 칼 어셈블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빈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와서 어셈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메인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수행이 되려면 우리가 리소스에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이 application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내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 파일을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뭐만 추가하시면 돼요? 요거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요가 추가. 그래서 자, 나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변수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럴 때 이 my calculator를 통해서 크게 my calculator를 기점으로 계산되어 있는 결과물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이 my calculator를 통해서 변수 선언을 했고요. 자, 얘는 우리가 아까 칼 어셈블러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 매기 변수 값으로 불러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뭘 보면 이거죠.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XML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아규멘트 값으로 다음과 같이 불러가지고 올 거야. 생성자의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여기에 각각의 데이터 값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돼서 결과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이게끔 완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프링과 관련돼 있어서 환경 설정을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STS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터 이니셜라이저에서 설치하는 방법들, 두 번째로는 그래드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들, 세 번째로는 매분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경험을 좀 해보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코딩 한번 하시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